안녕하세요. 더샘물학교에서 학교 기획과 운영을 맡고 있는 지원본부장 유기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 사역에 함께한 지가 올해로 만 12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을 입학설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새롭게 만나는 가정들 뵐 때마다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또 입학을 결정하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그 걸음이 너무나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먼저 더샘물학교 어떤 학교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학교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샘물학교는 2019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더샘물의 기독교 교육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에 설립된 분당 샘물기독학교, 그리고 2009년에 설립된 샘물중고등학교, 그리고 2016년 은혜샘물 유초등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담당했던 리더분들이 기독교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2019년에 이곳 동탄에 설립한 학교가 바로 더샘물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표면적인 역사는 7년이지만 실은 20년에 이르는 경험과 또 안목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핵심 철학으로 세워진 학교가 바로 더샘물 학교입니다. 지난 2020년 더샘물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저희가 선포했습니다. 학년 반 아이들의 집단과 평균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의 하나이를 위한 학교, 그리고 하나이마다의 구체적인 성장과 열매에 주목하고 이를 지원하는 학교를 꿈꾸면서 저희가 더샘물 유닉니스의 비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희 안에서의 많은 변화들이 하나씩 생겨져 가고 있는데요. 교직원 회의에서 가장 중심된 논의는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도와야 할지,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할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리셋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성장을 가지고 올해 또 우리 아이가 어떤 씨름을 해야 할까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나누고 가정과 함께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의 변화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섬길 우리 교직원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샘물학교는 역량 있는 교직원의 충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29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샘물학교가. 그런데 현재 2025년 현재 유치과정부터 고3 12학년까지 13개 학년 171명의 학생이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교직원은 전체 스텝 인력까지 다 포함하면 현재 51명 교직원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교사로만 따졌을 때 1인당 학생 수 교사 한 명당 3.8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보다도 아이들을 촘촘히 살피며 세워가고 있는 학교라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샘물학교는 계속해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우리 학교의 운영 방식, 인프라 그리고 교육 과정을 계속해서 고민해가며 혁신해가고 있습니다. 더샘물학교의 조직 구조는 다른 학교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미국 기독교 학교의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총괄교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운영의 탁월성을 목표로 교장의 교장, 헤드 오브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기업체의 CEO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초등 교장, 중고등 교장, 그다음에 지원본부, 연구소 각각의 기능들이 하나의 단체가 갖춰야 할 많은 펑션들, 기능들을 누락되지 않고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이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3일에는 더샘물의 지난 6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6년, 2030년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과 과제로 계속해서 혁신해 가야 할까 이 꿈들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2030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서번트 리더라는 저희가 비전을 캐치프레이즈로요. 총 7개 과제를 구체화시키고 매년 저희가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 본질을 지켜가면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혁신해가는 학교가 바로 더샘물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샘물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역량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핵심 가치와 역량교육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정미입니다. 올여름 엄청 더웠죠. 이 더운 여름 자녀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덥더라도 자녀와 함께 미술관도 다녀오셨을 것 같고, 또 박물관, 또 강릉여행, 제주도까지 다녀오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늘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합니다. 단순히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여행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넓은 관점과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양육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육은 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동일한 교육 과정이라도 선생님이 학생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떠한 교육 방법으로 실행하는가에 따라서 또 학생들이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의미 있게 자신에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배움과 성장은 저마다의 독특함으로 성취되어집니다. 더샘물의 모든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은 더샘물의 교육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더샘물의 사명선언문입니다. 영성과 인성과 실력을 통합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책임있게 섬기는 예수 제자로 교육하는 것이 더샘물의 교육 목표입니다. 1년의 교육으로 성취되어지는 교육 목표가 아닙니다. 7세부터 12학년까지 13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은 하나의 저마다의 속도와 모습으로 성장하는 유니크니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과 교육 목표를 연결하는 것이 더샘물의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입니다. 더샘물의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랑스러운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선한 청지기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배움과 성장의 과정에서 제자들은 영성 교육을 통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하는 성경적 사고 역량을 가지게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소통과 협력의 역량을 키우고 자기를 성찰하고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면서 비전 중심으로 배움에 집중하는 비전 경영의 역량이 성장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책임과 도전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배움의 즐거움을 또한 누리면서 우리의 제자들은 삶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샘물의 정말 생동감 있고 신나는 기독교 교육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더샘물 학부모님들이 바라본 우리 더샘물 학교는 어떤 곳인지 저희가 우리 학부모님 세 분을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앞에 서는 게 무척 긴장돼요. 우리 좀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자, 우리 세 분 학부모님 함께 하셨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혜민이 아버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8학년의 우혜민 그리고 3학년의 우현민의 아버지 우성관입니다. 첫째 혜민이는 혼자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글과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고요. 둘째 현민이 같은 경우는 무척 수다스럽고 집에서는 엄청 애교가 많은데 학교에서는 조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인 것 같고 작년부터는 프로야구에 너무 흠뻑 빠져서 매일 야구 중계를 보고 있고요. 이거 학교에서는 알면 안 되는데 네.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를 많이 즐겨 보고 있고 또 야구 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네, 우리 이정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7학년 노이주, 5학년 노준우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운동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 7시면 나와요. 그래서 야구공, 7시에. 네, 농구공 가지고 학교 와갖고 한 번 다 농구 즐기다가 이제 수업에 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학교를 보내고 있는지 더샘물학교를 보내고 있는지 네 착각할 때가 있는데 네 너무 즐겁게 아이들 학교 다니고 있고 또 특별히 저희 가정은 학교 개교하면서 네 입학하면서 같이 시작한 저희 가정이라서 더 애틋함이 많이 있습니다. 네, 7년을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네, 우리 소연이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강소윤, 2학년 강소미 엄마입니다. 두 딸 모두 1학년 때부터 입학해가지고 잘 다니고 있고요. 더샘물에서 정말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밝고 순수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입학 설명회를 무려 4번이나 왔었어요. 네. 4번이나요? 네, 올 때마다 어.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어. 네, 매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도 입학 설명회 참 여러 번 참석하셨던 저도 기억이 있는데 입학 설명회 때는 감동은 하지만 그래도 막상 결정하긴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드시잖아요. 어떤 계기로 우리 소윤이가 학교에 오게 됐는지 그 과정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분당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기독교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결혼하기 전부터 저도 이제 기독교 학교가 어떤 곳인지 정말 사랑이 많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좀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나도 꼭 우리 자녀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좀 먹고 있었고요. 감사하게 같은 교회 청년회에서 남편을 만났고 남편도 저랑 생각이 좀 동의를 하더라고요. 분당에서 저희 남편이 당시에 음악학원 원장으로서 좀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그런 표정이나 얼굴은 좀 달랐다고 해요. 많이 밝고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 그 모습에 본인도 기독교 학교를 꼭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제가 동탄으로 좀 자리를 좀 잡게 되면서 더샘물학교 입학 설명회를 오게 되었는데 너무 많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곳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소윤이를 꼭 이 학교에 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만약에 불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이 학교를 위해서 좀 후원을 해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이셨네요. 우리 혜민이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부산에서 오랫동안 그 교회 성교원에서 원감으로 한 20년간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아이가 유치원이 되면 유치원을 보낼 것이 아니라 성교원을 꼭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동탄에서 알아보던 중에 이제 그 성교원이 있는 교회를 찾아갔고 성교원을 보내게 됐는데 그 성교원이 마침 이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그 기독교 학교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더샘물 학교가 이제 혜민이가 2학년 때 더샘물 학교가 생긴다는 이야기 듣고 더샘물 학교로 옮기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우리 아이 교육들이 최소 12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해야 되는데 12년간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특별히 기독교 학교를 꿈꾸고 또 운영하시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한두 분의 그런 핵심 인력들이 사실은 조금 끝까지 유지가 안 되시면서 사실 12년을 못 다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더샘물학교를 왔을 때 이 학교는 그 분당 샘물부터 시작했던 그 노하우가 12년간 잘 유지돼서 끝까지 학교를 보내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더샘물로 보내게 됐습니다. 네, 우리 희주 어머님. 네, 저는 제가 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학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일반 학교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나 또 선생님들의 가치관들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뭐 동성애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이게 부모한테 말 못하고 선생님이니까 편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서 제 자녀가 학교를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를 고민이 심각하게 심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마침 더샘물학교가 동탄에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서 더샘물학교를 한번 입학 설명회로 오는데 이 과정까지도 쉽진 않았어요. 이제 이게 저 혼자 보내고 싶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남편의 그렇죠. 의견도 너무 네, 필요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남편을 일반 학교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했는데 근데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보자 하는데 같이 동행했던 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병설 유치원 교사셨어요. 근데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 입학 설명회를 듣더니 저한테 차집사 여기 꼭 보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여기 꼭 보내야 되는 곳이라고. 그리고 저한테 그래서 근데 그 말에 저희 남편도 이제 귀가 살짝 흔들흔들 이렇게 하더니 이제 하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럼 1년만 보내볼까? 약간 그러는 거예요. 1학년은 그냥 편하게 유치원 다음이니까 아직 입시랑 모르니까 그러더니 지금 7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까지 보내고 그랬구나. 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같이 오신 분 중에 남편이 좀 고민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1년만 보내보자. 아마 그 진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지만 또 우리 학교를 다니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도 있고 하지만 또 지난 7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희조모님 어떠세요? 더샘물학교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만약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더샘물학교란 저희 가정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아이들 가리키던 곳에 있다 보니까 좋은 시스템, 좋은 교육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를 유혹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이게 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너가 이 학교에 보낸 첫 목적이 뭐니? 이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래 여기 보내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키우려고 이 학교에 보내는 건데 내 마음이 진짜 흔들렸구나. 그럴 때 좋은 공동체, 정말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저 또한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믿음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혜민이 아버님에게는 더샘물학교가 땡땡땡이다. 네, 더샘물학교는 우리의 학교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입학 설명회에 오신 부모님들은 일단 내 자녀를 위해서 여기에 오셨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학교를 보내다 보면 나의 자녀를 넘어서 우리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 학교가 필요하고 그런 공동체임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그리고 의무 교육으로 그 일반 학교를 보내시는 거에 반해서 제법 많은 학비를 내면서 이 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예수 제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로 온전히 자라가도록 우리 더샘물학교를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자라는 더샘물학교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소연이 어머니에게는 우리 더샘물학교가 땡땡땡이다. 네, 저는 더샘물학교는 좋은 토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기름진 땅에서 그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푸르게 자라듯이 우리 더샘물학교는 학생들이 신앙과 지식과 더불어서 신앙과 인성을 같이 키워나가는 터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의 그 씨앗이 이곳에 좀 심겨질 때에 아이들이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굳건히 서서 아름다운 열매를 좀 맺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부모들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자녀의 성장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굳이 기독교 학교까지 보내야 돼? 이거 너무 극성 아니야? 이런 고민들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저 역시 제 아이를 처음에 보낼 때 아내가 좀 많이 주도를 했었어요. 저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기독교 학교여야 돼? 굳이 가정에서 잘 키우면 되잖아.
아마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혜민이 어머님은 어떠세요? 왜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아이를 온실에서 키우려고 하느냐. 빨리 세상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거기서 이겨내서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아버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군대 갈 때는 20살이 넘어서 어느 정도 철학이라는 게 잡힌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10대들의 복음화율이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반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럴 때 애들이 온전히 자기의 생각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가서 나중에 세상과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특별히 더샘물학교 같은 그런 기독교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기독교 학교 더샘물학교는 온실속 화초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제자를 길러가는 훈련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희주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이유? 여기 오시기까지도 고민 많으시고 지금도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학교 와서 배우고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내 자녀께 아니다. 이게 점점 그게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 있는 아이를 이제 맞이하면서 점점 사춘기도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이게 부딪힘도 있고 그런데도 그 안에서 기도로 정말 내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게 제 안에서 많이 묻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마다 이 달란트가 있잖아요. 있는데 저희는 참 경쟁 구도 속에서 많이 자라났어요. 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 위너, 못하는 사람 루저 이런 구도에서 자라나서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시험 보고 오는 날 이게 묻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학습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는 잘 봤어? 그러면 100점 맞이는 몇 명 있어?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묻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가 이러는 거죠. 엄마, 걔는 그걸 잘하고 나는 요걸 잘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진짜 언제까지 이게 안 바뀌니? 막 이러면서 제 자신 안에서 회개하고 또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 아이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저도 너무 많이 성장하고 복음으로 키우는 게 뭔가를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소연이 어머님은? 네, 저는 최근에 그 고려대 조벽 교수님의 강의를 좀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 연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로또 100억을 당첨받은 사람의 그 행복감이 극도로 올라갔다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상상만 100억이면 해도 저희 학교 건물 살 수 있거든요. 네. 네, 극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돌아간대요? 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정도라고 해요. 예,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불구가 된 사람의 그런 우울감도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전 상태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근데 예외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면문대 입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문대를 입학했을 때에 그 행복감이 얼마나 유지되실 것 같으세요, 본부장님? 한 달? 그래도 주변에서 막 칭찬도 받고 막 네. 이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짧더라고요. 단 일주일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정말 그 단 일주일을 위해서 정말 12년 동안 달려가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모습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되게 많이 공감이 갔었고, 지금 우리 미래의 그런 행복이 지금 현재 행복해 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샘물 아이들은 정말 주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입학 설명에서 항상 더샘물학교 좋은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그런 장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보내고 싶다 하다가도 또 현실적으로 감내할 여러 가지 또 많은 이슈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를 또 보내면서도 여러 가지 씨름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함에도 자녀를 기독교 학교 이 시기에 기독교 학교를 보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비 학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네, 사실 그 현실적으로 재정에 대한 부담이 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었고, 사실 지금도 고민은 좀 됩니다. 이제 제가 저 샘물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첫째는 어떻게든 보내기는데, 사실 둘째는 태어났을 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학부모님이 지나가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학기 학비만 있으면 그냥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다 아시고 다 그때마다 다 채워주시는 그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해밀이 어머님. 네, 이야기 드리면 안 오신다고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해서 수위 조절을 좀 했고요. 일단 도샘물학교에 보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좋은 학교를 선택해서 내가 좋은 학교를 알았으니 애를 보냈고 애는 보냈으면 이제 좋은 애로 짠 하고 나타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그 가정이 잘 연합해야 온전히 예수제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가 도샘물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동력하면서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많은 학사 일정과 그다음에 기도 모임과 봉사 모임과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 교육도 있고요. 그런 교육들에 함께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삶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진정한 우리 기독교 교육의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입학해 주시고 내년에 우리 함께 학부모 교육에서 다 같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희주 어머님. 네. 저는 만약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은 처음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힘들어하실까 하면은 여기를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 착한 아이들이고 네, 어떤 문제도 없을 막 거고 아무 문제도 없고 천사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항상 학교고. 기도만 할 것 같고 말씀을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기대치도 있기는 했는데 저는 이곳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곳이라고. 요즘 제가 약간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내가 아니라는 거를 부인하고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를 다 부인하면서 가는 그 길인데 그 길 속에서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 목적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게끔 키우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동역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날마다 동행하는 이 과정이 이곳에서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수많이 흔들릴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너무 감사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정답이고 가장 잘 키우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 보내셔도 후회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의 어떠한 이게 어떤 도움이 되실 수는 있어요. 참고하시지만 꼭 기도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에 우리 학부모 교육에서 우리 학부모님이 나눠주셨던 그 단어가 계속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학교는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노아의 방주다. 네. 그 동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 노아한테 가 그리고 나서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원한다고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산에 멈추기까지는 내릴 수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이곳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온실속 화초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해 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그 초점을 잃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이제 문을 여시고 이제 졸업해도 돼라고 보내셨을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귀한 서로의 공동체로 또 평생을 같이 할 믿음의 동역자로 서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그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더 우세요.
제가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아이의 성장을 과정에 함께 내가 부모로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제가 원고를 받았을 때 거의 제가 수정한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고백들이 본인의 고백으로 담겨져 있어서 참 감사한 고백이다 싶었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예비 학부모님들도 함께 하셔서 동일한 고백을 1년 후에는 또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귀한 나눔 해주신 우리 세 분의 학부모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점 너무 많은데 그중에 정말 최고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이렇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선생님들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이렇게 배워가는 걸 집에서도 보고 학교에 참여하면서 보면은 이 우리 더 샘물의 커리큘럼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연구로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너무 느끼게 돼요. 이게 신앙 따로 학교 따로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말 충실하게 배워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런 기본 교육 과정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 충실하게 아이들이 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또 진짜 중요한 거 진짜 너무 따뜻한 양육 공동체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 한 명 한 명을 내 아이 보듯이 보고 대하게 되고 또 너무나 믿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동역자들이랑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들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너무 많지 않은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토요일이나 이럴 때 좀 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게 사실 와서 참석해서 들어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중력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방향을 잃고 그냥 계속 떠다니다 보면 뭘 할지 모르고 부모도 갈피를 못 잡는데 항상 저희를 당겨주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어떤 시대의 흐름에 그냥 말려가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요즘엔 느끼고 있습니다. 마을 수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자기 학년에서만 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노는 게 아니라 여러 선배, 후배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서 연합이 돼가지고 서로의 친목도 다지고 또 서로 선배는 이걸 알려줄 수도 있고 또 후배는 선배한테 배우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연합해서 많은 학년들이 어우러져서 중고등, 초등 이렇게 어우러져서 할 때 상당히 큰 교육적인 장점 또 이렇게 융합되는 부분들이 많이 시너지가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시간들을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주시는 점이 저는 제일 자랑하고 싶은 교육과정 중에 하나이고 제가 이제 나엘이가 더 샘물 유치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커리큘럼 중에 하나는 지혜 샘물 시간에 형님들이 내려와서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은 그 시간을 되게 많이 기다려요. 이유는 나는 더 샘물에서 최고 막내. 그래서 난 모든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어. 언니들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형아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나한테 동화를 들려준다는 이 사랑을 아이들은 흠뻑 받는데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바로 핸드폰인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핸드폰과 미디어 때문에 많이 집안에서 아이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더 샘물은 핸드폰과 미디어를 할 수가 없어서 물론 그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하고 싶어 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 갈등이 아무래도 다른 집안보다 훨씬 작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모든 답은 해결될 것 같아요. 일단 학교를 가야 학습도 되고, 그리고 교제 관계 같은 것도 다 되고, 신앙적인 것도 당연히 되고. 그런데 아이들이 학습적인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학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게 가장 더샘물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우리 학년 학부모님들 아이들은 저희가 학교 건물로 이동해서 중고등 과정은 거기서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초등 과정을 들으시면 너무 또 이미 지나간 일들이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인 우리 가정들은 지금 일어나시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중고등에서 섬기고 있고요. 아이들한테는 매일쌤이라고 불리우는 조대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매일쌤이라고 불린다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은 중고등에서는 선생님들을 그냥 선생님 성함을 부르지 않고 별칭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입니다. 네, 한 창조타락 구속이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를 설파하는 읽을 만한 편지가 되어야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내 삶이 읽을 만한 편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매일쌤이라고 했고요. 아이들은 저를 매일쌤이라고 부르면서 이 별칭을 부르니까 좀 아이들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중고등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떤 배움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나눌 텐데요. 일단 영성 섬김 비전 배움 요 가운데 있는 4개의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더샘물 공동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체를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9학년 아이들과 성경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거든요.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대결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좀 낙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얘들아 우리는 참 감사하지,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서 참 감사하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한 아이가 대뜸 이렇게 갑자기 수업에 끼어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사실 얼마 전에 다쳐서 수술을 했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할 때 날 위해 기도했냐라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약간 그 순간 조금 걱정했거든요. 아이들이 혹시 장난으로라도 뭔 기도야? 뭐 이런 식으로 할까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아이는 어쨌든 절반의 의구심과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질문했는데, 친구들이 굉장히 뭐 그런 걸 물어보냐는 듯이 너무 억울하다는 말투로, 야, 기도했어! 야, 나도 기도했어! 나도 했어! 이렇게 제가 수업에 다시 끼어들기 전까지 한 5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했어 라고 했었던 아이는 어땠을까요? 네, 그 모든 의구심이 다 사라졌고, 아이들이 이 친구에게 선물해준 그 천국이 아이의 마음속에 한가득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12학년 학생이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또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 학교에서 있었던 그 과정들을 좀 글을 써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글로 이 친구가 쓴 겁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경쟁을 강조하지 않았다. 천재도 범죄도 둔재도 네 옆에 있는 그 아이들도 다 같은 사람이라는 이유였다. 특히나 내 옆에 친구들, 그들은 인생의 경쟁자가 아닌 동료라고 가르쳤다.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이 아이가 쓴 글씨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의 언어로 동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누구보다 남을 짓밟고 앞서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손잡고 함께 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배우지 말고 누군가를 또한 잘 먹이고 잘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그렇게 성장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동체를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서두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명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복종이 있는 묵상, 성경과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공동체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중고등에서도 첫 교시, 1교시는 다 복상이라는 묵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지와 그리고 감정조차도 새롭게 우리를 삶을 재구성해서 살아가도록 복상을 먼저 1교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상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거는 예전에 어떤 아이는 저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저 2주 전에 복상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감사한 경험도 있습니다. 복상을 이렇게 일주일에 5일 중에 4일은 복상을 진행을 하고요. 하루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찬양팀도 하고 방송실에서 섬기도 하면서 즐겁게 예배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상 시간 외에 따로 저희는 성경과 성경적 세계관 수업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를 배우고요. 세계관 수업을 통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교사인데 제가 저 스스로를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 전에 숙제한 거 그냥 한번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을 지식과 정보로 배우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내 삶을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현실, 내 삶의 현실로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하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얼마 전에 찍은 12학년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입시 준비하면서 많이 불안하고 분주하고 조급할 때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기도회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잡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입시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언제냐 하면 아이들 등교하기 전 시간입니다. 아이들 원래 등교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영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자신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었던 경험을 토대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막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 지도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뭘 따라가라고 해요? 혹시 책 읽으신 분 계신가요? 문제 아세요?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막은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하면서 지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도가 그 사막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의 삶이 인생이 사막과 같지 않나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부모가 되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생의 지도도 어쩌면은 이제 변화된 아이들의 현장은 결코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낡은 것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의 지도조차도 곧 낡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나침반이겠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쭉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놨는데요. 아이들 중에 한 명과 제가 얼마 전에 좀 1대1로 긴 시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가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제가 여기 느낌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느낌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쓰실 곳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질문하며 그 시간을 보냈고 이 아이가 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는 일은 있겠지만 방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침반이 이 아이의 손에 쥐어졌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침반 계속 흔들리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저처럼 이 아이가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어린들도. 근데 이 아이가 그 나침반을 가지고 앞으로 세상에 나간다면 걱정 없겠다. 이 아이의 손에 쥐어진 그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섬김이라는 키워드로 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와 국토순례 체험학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봄 컨퍼런스인데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저희는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가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3일간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아이들이 공동체에 발을 딛고 마음을 열어서 함께 성장해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리가 나네요. 네, 국토순례입니다. 네, 지금 요 화면들은 올해 저희가 갔다 왔었던 국토순례인데요. 매년 4월이 되면은 저희들은 12학년 제외하고 전 학년이 국토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국토순례 길을 이렇게 직접 짜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요. 어떤 길을 답사 때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할까요? 예쁜 길, 좋은 길, 그런 길만 선택을 하고 그런 길로만 아이들을 데려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힘든 오르막길도 있고, 네, 좀 내리막길도 있고, 네, 보기 좋은 길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길은 뭐 쓰레기도 가득하고 냄새도 나고 때로는 공사하는 길도 지나가고 파손된 길도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하고 닮았죠. 우리 아이들과 이런 길을 함께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또 서로가 힘이 되어서 서로와 함께 걷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체력이 약해서 뒤처지는 아이도 있고 다쳐서 뒤처지는 그런 아이도 있는데 서로 짐들어주고 업어주고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저희들이 체험학습을 떠나게 됩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답사를 또 다녀왔거든요. 올해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 그렇게 막 많이 알려진 선교사님은 아니신데 이분 좌우명이 Not Success but Service거든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섬기다가 영양실조와 가로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아이들과 또 그 섬김의 정신을 어떻게 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하는 그런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또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해외든 국내든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가서 어르신이든 아니면은 어린이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화면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12학년이었던 아이들이 호스피스에 봉사활동을 갔고요. 이렇게 입관 체험도 유언장도 써보고 입관 체험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왜 죽음을 생각할까요? 잘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체험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비전 트립 갔다 왔을 때 한 학생이 한 아이가 자기의 그 경험을 이렇게 글로 정리한 거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제 손에 있던 선물을 모두 전해주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빈손에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섬김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소모한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행복과 채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고백했습니다. 선물 주고 빈손 되어 돌아오는 거, 이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하신 섬김이었죠. 섬긴다는 거, 누군가에게 이게 선물해 준다는 거, 이게 내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이 아이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뜰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문화부, 찬양팀, 방송부, 밀관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뜰 활동을,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아이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 현장에서 하고요. 또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체육대회나 여러 행사들을 아이들이 뜰에서 또 주관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비전이라는 키워드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
비전 경영서라고 해가지고요. 아까 초등 과정에서는 더샘물 노트라고 했죠. 중고등 과정에서는 비전 경영서라고 합니다. 자기의 아침부터 1교시 복상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계획하고 또 실천하고 돌아보는 것까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의 삶을 어떤 비전을 따라서 스스로 경영해 나가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전 주도 학습도 하는데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12학년까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저녁 때 비전 주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떤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을 위한 그런 학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그 비전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마도 이때는 아이들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때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항상 이렇지는 않지만 그런 때라서 이렇게 아이들이 또 앞에 나와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간표 안에 멘토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멘토링 시간은 학교 담임 선생님과 우리 학생이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신앙이나 생활, 학습, 진로 등에 대해서 선생님께 멘토링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밀착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진로 수업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학생 비전 수업 은요, 우리 아이들이 관심 있고 지향하는 그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수업을 설계하고 또 학습하며 비전을 구체화하는, 왼쪽 사진 보시면은 아이들이 수업 차시별 계획서를 직접 작성해보고 스스로 수업을 비전을 구체화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을 컨퍼런스, 가을이 되면은 봄에도 이제 3일간 시간이 있는데요. 가을에도 저희는 가을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가을 컨퍼런스의 대주제는 진로와 소명입니다. 이번 가을에도 섬김으로서의 소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기 위해서, 그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양화진에도 갔었고, 또 저희 선배 중에 연세대학교에 진학한 그런 선배를 만나서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면서 중고등학생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또 대학생활은 어떤지 이렇게 진로와 소명과 비전 찾아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오른쪽은 또 저희 졸업생 선배 중에서 이렇게 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분은 사실 또 저희의 중고등의 선생님이시기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기독교 학교에서 자라오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또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질문이 끊이지 않고 너무 즐거워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9학년은 우리들의 성장 나눔, 저희들은 줄여서 우성나라고 부르는데요. 중학교 3년 과정을 지나면서 각자 성장했었던 모습 기록하고, 그것을 또 부모님과 리더십 앞에서 발표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11학년 때에는 우비나, 우리들의 비전 나눔인데요. 고등 과정에서의 성장, 그리고 발견한 은사들,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갈 각자의 비전들을 아이들이 아이들의 언어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물리치료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들의 비전 나눔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왜 물리치료사라는 꿈을 꿨냐면은 9학년 때 가을 컨퍼런스에서 진로와 소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9학년일 때 그 진로 컨퍼런스에서는, 가을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그 다양한 학과에 진학했었던 선배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이 학과에 대한, 여러 학과에 대한 그런 소개를 했는데, 그때 이 친구가 물리치료학과 선배를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생겼고, 그때부터 이렇게 물리치료사의 꿈을 꿨는데 끝까지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변하지 않고 지금은 물리치료학과에 잘 진학을 해서 다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비나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런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은지, 저는 아픔 속에 회복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분야에서 아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도와주는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기특하고 대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에 대한 키워드로 배움 키워드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준비해 가는데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런 배움이 중요하겠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이 학습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샘물 학점제, 클리닉, 개인별 맞춤형 멘토링과 코칭입니다. 학생 비전 수업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개설한 학생 비전 수업이 실제로 개설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재 보건학, 미술사학, 산업공학, 사이버 보안학, 미디어 작곡, 뭐 이런 각자 학생들이 정한 그 스스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준별로 분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학생들은 클리닉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배움 수준에 따라 선생님들이 개인별로 지도를 해주십니다. 수업 시간과는 별도로 선생님들이 1대1로 아이를 불러서 클리닉으로 학습이 느린 아이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학기가 끝날 때마다 저희는 한 주간이 피드백 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성장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음 학기는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선생님과 과목별로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그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코칭을 받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아이가 하나 미디어 기기를 보고 있죠. 크롬북을 저희는 학습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은 또 여러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때로는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 자기의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기 그 불안을 견디는데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 뭐 학습적으로도 전혀 에너지를 쓰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심리상담 선생님이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언어상담 위주로 하시고 또 한 분은 또 매체상담, 모래놀이 치료 위주로 모래놀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주로 상담하시는 선생님인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지원도 저희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융합 수업인데요. 지난 학기에는 수학, 미술, 국어, 사회 선생님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간과 건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융합 수업도 진행을 하고요. 7학년 연극 수업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연극 수업을 하면서 공감하고 협동하고 자기 표현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표현력도 증대되는 그런 또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유초등과 마찬가지로 저희 중고등에서도 독서는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서 인증제를 통하여서 반드시 아이들이 읽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책들이 있고요. 이렇게 인문학과 고전 놓치지 않고 계속 아이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냐 하면 마음쉼표라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에 격주로 이제 2시간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요. 마음이 잠깐 쉬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공부 외에 다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육공원을 빌려서 거기에서 내일도 저희들 여기에 갈 거거든요. 체육공원을 빌려서 이렇게 대관해서 함께 이렇게 체육 단체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과 앉아서 수다 떨고 싶은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혼자 책 읽고 싶은 아이들은 혼자 책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좀 쉬어가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입니다. 보통 축제하면은 장기자랑하고 간식 많고 놀거리 많은 그런 거 생각하는데 저희 학교 축제는 좀 다릅니다. 저희 학교 축제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배움들을 또 선생님과 또 친구들 때로는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펼쳐내는 그리고 서로 그 배운 것들을 소개하고 또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또는 그룹별로 그 배움들을 또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스피치를 하거나 아니면 연극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축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고등 교육과정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에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입학 전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이모저모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먼저 사진으로 학교 공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샘물학교는 그 신리천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스타벅스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 그 다음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로이 프라자 건물의 1층, 2층, 4층, 5층 총 4개 층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일엔 더샘물 교회 공간이고 주중에는 더샘물 학교 강당으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공동체 예배 그리고 학부모 교육 등의 다양한 행사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1층 공간 보시면 1층에는 초등학교 3학년하고 5학년 각각이 2개 반씩 있어요. 3학년, 5학년이. 그래서 총 4개 교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야외 정원인 중정, 오른쪽 위에 있는 중정, 그리고 별빛 도서관, 왼쪽 아래에 있는 별빛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고등교실, 왼쪽 공간이 고등교실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유치. 네, 그래서 우리 더샘물의 가장 어린 친구와 가장 나이 많은 친구들이 2층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가운데를 복도를 놔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우리 초등 공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브 공간,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 쉬는 시간에 놀고 또 책 읽는 공간이기도 하죠.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공간인데요. 근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공간이 점심을 먹는 식당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곳에서 가장 그 최고의 맛집, 저희 학교 식당입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손맛이 좋으세요. 너무 그래서 맛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는 우리 6학년 아이들 공간과 함께 또 중등교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나 또 황사 등의 그런 상황들일 때는 또 실내체육실로 또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 사실 뭐 저희가 투자한 건 아니지만 화성시에서 준비해 준 공간인데 너무나 저희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어느 아이들이 오겠어요. 자기 학교에서 다 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풋살장 저희 마치 전용 체육 풋살장인 것처럼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놀이터 다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라서 아이들이 학교 후에 집을 안 가요. 네, 아마 여러분들 입학하시면 아마 1~2시간은 아이들이 함께 노는 거를 또 함께 보시고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또 옆 엄마한테 좀 부탁하셔서 1~2시간만 좀 봐주세요 이러면 서로가 또 이렇게 커뮤니티로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방과 후에 또 이런 활동들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샘물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학교 교육 철학에 대한 동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입학 과정에서 입학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에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학교의 교육 철학에 얼마나 동의하시고 이거에 함께 하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분 다 모두 세례 교인이셔야 합니다. 그게 기본 원칙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또 서약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모두 다 두 분이 다 세례 교인이셔야 합니다. 다만 유치 과정만 저희가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치 과정이 조금은 선교적인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분만 세례 교인이신 경우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 1학년으로 진급 시에는 초등의 기준 원칙으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교회 나가시고 또 세례교인으로 되셔야지 초등 진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저희가 보는 기준은 2가지입니다. 공동체성, 함께 더불어서 함께 교실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간혹 부모님들이 긴장하시고 아이들을 막 문제집 풀고 오시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발 캠프 전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즐기는 시간이고 상상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막 미리 문제 푸시거나 뭐 이런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긴장하고 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학교를 상상하고 오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탈락시키진 않아요.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할까를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소한의 기준들을 저희가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샘물 유치원의 경우에는 7세반을 모집을 합니다. 내년 기준에서 7세고요. 현재 지금 6, 7세 통합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7세에 집중해서 내년 운영 과정을 운영하려고 현재는 준비하고 있고요. 좀 더 역량이 된다면 6, 7세까지 통합으로는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 기본 원칙은 7세를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에 한반 정원이 최대 20명이에요. 그런데 내년 기준에서 2학년 그리고 5학년 현재 지금 1학년 그리고 4학년은 현재 지금 20명이 정원이 다 찬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이 해당 학년은 지원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반 증설을 추가적으로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좀 더 한 4, 5명 정도 되게 되면 저희가 추가 반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기 순번으로 저희가 결혼 발생 시에 우선순위로 부여하는 대기 순번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원서 마감일은 10월 14일까지입니다. 해당 날짜까지 관련 입학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은 다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게 되고요. 입학 정령료까지 납부가 되어야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선발 캠프, 아이들이 와서 함께 학교를 생활해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게 10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미미한 부분이 없는 학생들이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변경이 혹시나 있을 경우에 저희가 따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정으로는 10월 18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발 캠프 후에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가족 면접을 진행합니다. 가족 면접에는 아버님, 어머님, 우리 아이 전부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시간을 조정하는데요. 선발 캠프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아버님들이 특별히 뭐 야근이나 이런 걸 좀 조정해 주셔서 저희가 통보드린 일정에 좀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계속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원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상단에 입학 후원 메뉴가 있고요. 그거 누르시면 입학 페이지가 있고 입학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원서가 나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오늘 입학 설명회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들어오실 때 다 그 방명록에 기재하셨죠? 네, 그러면 저희가 소감문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기재해 가시는 거. 그리고 거기 소감문에는 몇 월 며칠 입학 설명회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학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학비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본부장으로서 사실 저도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학비를 조금 내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인가 대안학교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 중에서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으는 학교예요. 연간 4, 5억씩 저희가 후원금을 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걸로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설 연간 들어가는 임대료만 해도 4, 5억씩 나가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참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학비를 또 학비 어느 부분은 조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입학금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80만 원, 그리고 초등이 180, 중등이 200, 고등이 2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세, 유치 7세 같은 경우에는 1년만 다니고 초등으로 올라가는데 입학금을 또 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7세 입학해서 초등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초과분만 초등에 올라갈 때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유초등이 연결돼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업료는 저기 적힌 수업료는 1년에 4번을 내는 각각의 학기별 수업료입니다. 그래서 저기 곱하기 4가 4를 곱하셔야 1년 수업료입니다. 작년에 저 표를 잘못 이해하셔서 1년 동안에 저거 내는구나 하셨던 분이 입학하시고 깜짝 놀라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는 학기별 수업료인데요. 저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의 1학기가 봄, 여름 학기, 저희 2학기가 가을, 겨울 학기로 구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기당 유치원은 그러니까 보통은 2개월 반 정도 돼요. 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기에 유치원은 165만 원, 초등과정은 227만 원, 중등과 고정은 281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협력교회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협력교회 리스트를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기독교학교 운동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는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거기에는 학기당 10만 원씩 감면이 돼서 연간 4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고요. 후원교회, 저희 더샘물학교에 또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는 초등은 학기당 27만 원, 중고등은 15만 원씩 감면 혜택을 학기당 드리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은 중고등 입학 시에 한 번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수업료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근데 또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들 다 학교 끝나면 어디 가죠? 학원 가죠. 예, 그래서 저희는 사교육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을 제외한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별도의 학원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학원비에 대한 추가적 금액을 고려했을 때 학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학생 학부모님들도 학비는 늘 부담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도 또 간간히 듣는 많은 간증들이 있으신데요.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에 갑자기 승진을 하신다거나 성과급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간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 내딛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택에 또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경우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장학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유일한 기준은 경제적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증빙들을 많이 요청을 드려요. 그러면 학교의 내부 산정 기준에 따라서 장학금을 또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샘물학교가 주변에 많은 교회들하고 이 기독교학교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협력교회 현재 지금 리스트가 있고 계속해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입학하시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독교 학교가 있고 이 기독교 학교 사역이 다음 세대 선교 사역이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가정이 함께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 목회자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지원본부로 와주셔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으시고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안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승인되고 나서 그 다음 학기부터 수업료 감면 혜택을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텐데요.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싣고 싶지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정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재학 중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또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생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재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업료 예상되는 금액에서 전체 5%를 저희가 장학금으로 매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더라도 가정의 지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항상 지켜주시는 거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 가정을 보면 2자녀 가정이 참 많아요. 그리고 3자녀 가정도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에는 다자녀 장학금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자녀를 보낸다는 게 동시에 2자녀가 재학 중인 거예요. 한 아이는 집에 있고 한 아이는 학교에 있는 거가 아니고요. 예, 뭐 졸업했거나 이것도 아니고 동시에 재학 중인 아이가 2자녀일 때 첫째에게 10%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3자녀인 경우에는 첫째에게 20%, 둘째에게 10%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신청 베이스입니다.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시면 감당해 주시기를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필요한 가정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 베이스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업 현장이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수업 현장을 볼 수 있는 저희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픈데이입니다. 9월 30일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그날은 입학 설명회 오지 못하셔서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들으신 분이 전반부에 먼저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명회 오신 분들은 저희가 10시 30분이 아니라
좀 더 뒷시간에 오시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수업 참관은 11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수업 참관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육과정에 대한 다시금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10시 30분에 오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11시 20분, 15분, 20분 정도 오셔서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시간에는 오시는 분에 따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Q&A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거기서 많이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7세 1학년으로 가는 친구들은 큰 해당 사항은 없을 텐데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친구들은 사실은 학교를 다시 변경해서 편입한다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친구와 떨어진다는 게 다 바로 경험하는 상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와서 경험하는 건 미래에 있을 즐거움인데 그건 아직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당장은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게 큰 숙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학교를 일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난데이예요. 우리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실제 수업을 오전 동안에 계속 함께 보고 함께 참여하고 점심 식사까지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난데이 신청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더샘물학교를 부담감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7세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10월 1일의 경우에는 7세만 추가 신청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10월 2일이 원래 기본적으로 날짜입니다. 그런데 7세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은 미리 지금 마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 1일만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학년은 10월 2일자에 목요일 날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궁금사항이 있으면 저에게나 또 지원본부로 요청해 주시면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학교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할 공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둘러보시고 나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5층 6학년 교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교실인데요. 거기서 상담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나 리더들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건물에 주차하신 분 계세요? 주차를 혹시 이 건물에 하신 분 없으세요? 만약 이 건물에 하신 분이 있다면 나중에 주차 정산을 따로 해야 하거든요.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